아이들 서류가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남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시험이 좀 어려워요. 타 지역보다 내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가 수학, 과학이 B라고 해서 수학, 과학을 못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 평가가 조금 이게 뭐 세부 특기 사항이 적다거나 독서 활동이 적지만 면담 때 아이가 괜찮으면 1단계를 통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점은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말을 못한다거나 조금 소극적인 친구들, 학교에서 조용히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오히려 서류는 괜찮은데 면담 때 갔을 때 생각보다 아이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준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2단계보다 1단계를 더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영재고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머니.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1단계는 사실 1.5배수기 때문에 경쟁률이 작년에 한 4대1 정도 됐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400명 정도 지원한다고 치면 한 150명 빼고 다 떨어지는 1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서류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면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둘 다 안 되어 있거나 세 가지 중 하나일 텐데 어머니.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를 가는데요. 이 2단계 문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창의 수학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의 과학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영재고와의 큰 차이점은 문항수가 적어요. 실제로 수학 한성세종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물론 소문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소문항을 세도 수학은 3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는 기본적으로 수학 한 7개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문항수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빠르게 풀고 이 아이가 어떤 역량인지 펼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아까 뽑았던 150명 중에서 실제 최종 합격자 한 100명 정도, 120명 정도 뽑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 1단계랑 2단계를 보시면 면담, 면접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는 시험이 2번이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는 종이로 풀 줄 아는데 말로 잘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자기소개서 재작년에 봤던 친구 충격받았던 내용이 수학 문제를 노가다로 풀었다. 이런 표현을 자소서에 쓰더라고요. 쓸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어머니.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면접 때도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모의 면접을 하는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면접 때. 그래서 문제 안 풀린다 그렇게 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긴장하거나 계속 천장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머니. 땅만 본다거나 계속 손톱을 만진다거나 이런 친구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수업실에 질문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실제 면접 때 아이들이 평소에 하던 나쁜 습관들 고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교사 추천서인데요, 어머니. 어떤 문항이 있는지 보시면 살짝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어머니. 일단은 제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대표적인 거 3개만 좀 뽑았는데요, 어머니. 첫 번째는요, 또래 수준과 다른 차원의 문제를 관심이 있는가와 그 다음에 질문을 다양하게 하는가, 그리고 독특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는가, 이런 3가지를 있는데 어머니, 이게 얌전히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내가 과학고랑 영재고 가고 싶은데 라고 꼭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제 영재고는 이제 추천서를 쓸 때 담임 선생님이랑 수학과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출제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과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아까 이제 제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화시오 600자를 작성해야 돼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면 생각보다 잘 안 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자소서를 많이 써보시고 과거를 입시를 많이 보신 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2학년 교과랑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한테 가져와. 너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선생님이 봐야겠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입시를 많이 해보신 선생님이시지만 실제 이런 입시생을 많이 보지 못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신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사실 어머니 이거 최우수 나와야 되거든요, 전문항이. 근데 이제 갑자기 선생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으로 이런 거 질문한 적 없는데 2번 이렇게 해버리면 추천서에서도 조금 밀리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미리 3월에 일찍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좀 운 좋게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수학, 과학 선생님이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인성도 같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머니 한번 여쭤보셔야 되는 게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보통 수학, 과학 선생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성평가가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인성문항에 자신의 능력을 친구와 기꺼이 나누려 하는가 라는 거는 친구한테 문제 잘 알려주니?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없다면 3학년 때 해보라고 꼭 추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종합의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다 1번이어야 돼요. 제가 사실 추천서가 오픈이 불가능이어서 어머님들께서 추천서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사실은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되게 자신의 추천서가 정말 좋았다라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 아이의 인성과 수과학 역량이 고루고루 갖춰져 있는 친구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 적극 추천함. 이란 표현이 실제로 기술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친구 사실 2단계 시험을 좀 못 봤어요. 가채점 결과 60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붙었다는 거는 추천서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학교에 좀 많이 찾아가 주시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도 조금 닥달하시고요, 어머니. 학교 선생님께 가서 부끄럽지만 한번 많이 질문하고 선생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입시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편하게 하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인데요, 어머니. 사실 생기부를 나이스에 들어가시면 2학년까지 열람이 가능하고요. 3학년 생활기록부는 되게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2학년 생기부를 좀 보시면 세부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출결 당연히 보셔야 되긴 하는데 세부특기사항을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이 동네 이제 과학고랑 영재고 입시에 관심이 없는 중학교는 세부특기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 선생님이 그냥 안 쓰시고 정근 가시면 저희가 다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경우로 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어머니 여기서 보면 이 친구가 실제로 질문 받았던 거 연결 말씀드리면 작도 찾았다. 문제를 풀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이 친구가 기하 문제 파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가 다 기하 증명 문제였어요. 1차 추석 면담 때. 그렇기 때문에 면담 질문이 이 아이가 기하를 좋아하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문제 위주로 질문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잖아요. 내신에 조금 B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럼 그 학기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입시에서 수학이 B가 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확률 좀 못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확률 문제가 암산으로 시키는 게 퀴즈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이미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거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조금 3학년 동안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요, 어머니. 그 독서 활동 있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했던 뭐 주제 선택 활동 아니면 혹은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다 기술되어 있어요, 어머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근데 어머니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활동하지 않은 내용이 써 있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냥 일괄적으로 쓰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수학 용어를 활용해서 이모티콘 포함한 거 표현한 건 맞는데 근호, 지름, 시그마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용어 시그마가 뭔지 물어봤었습니다, 어머니. 시그마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한다. 수열이 뭐니? 이 정도까지 이제 고등선행 내용이지만 질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아이 보고 아이와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 생활기록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 그냥 학원에서 어련히 알아서 봐주시겠지라는 것보다는 어머니께서 형광펜으로 단어들 다 형광펜 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훨씬 좋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을 보고 맡기기에는 우리 아이들 아직 중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께 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인데 어머니, 자기소개서 문항을 지금부터 미리 보시면 아이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야겠구나가 좀 잡히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어머니. 일단은 이공계열 진로를 정했을 때 아이들이 보통 꿈이 없어요. 지금부터 꿈을 정하는 친구가 없고 저도 생각해보면 저 중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던 것 같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어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대입을 하거나 취직을 할 때는 자소설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소설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쓰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견디기엔 자소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 진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너 별 보는 거 좋아했잖아. 천문학자 어떠니?
이런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생물 좋아하는데 그러면 생물 관련된 그 잡코리아 같은 거 뭐 커리어넷 이런 거 들어가시면 지구과학 치면 어머니 그냥 나옵니다. 어머니 그 중에서 하나 그냥 찝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활동이 없으면 책이라도 읽히면 됩니다, 어머니. 네,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좀 지금 미리 정해주셔야 400자밖에 안 되지만 꽤 아이들이 못 써요. 저는 별 보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어머니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부분들은 사실 학원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가 과학은 많아요, 어머니. 그래도 동아리 활동하고 아이들이 그래도 영재원 했던 활동들이 좀 있거든요, 어머니. 영재원 활동을 쓰면 안 되는데 영재원을 빼고 실험을 했다만 쓰면 돼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원에서 영재원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동아리 활동했던 거 생활기록부에 써있는 세부 특기 사항들을 보고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실험을 지금부터 해보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빨리 시들게 하는 이파리 실험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중3 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이가 만약에 뭐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보고 빨리 상담하셔서 지금부터 실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자소서에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세종과학원 좀 특이한 게 동기 과정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쓰는 걸 좋아해서 너무 이제 동기나 그 다음에 느낀 점이 자기적이면 조금 지적을 하는 편이에요. 면접 때 조금 혼내세요, 실제로. 왜 했니? 이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원 선생님이 추천 주제를 하면 왜 했는지가 없거든요. 그냥 추천하던데요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지 많이 대화를 해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수학인데요. 사실 수학을 수행한 탐구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안 좋은 예시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와 정말 자기주도로 수행한 탐구 사례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혹은 인터넷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썼을 때 자기주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면접관들이 가끔 계세요. 그건 네가 푼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사실 수학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항들 있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썼던 것 중에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난제 있죠, 어머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런 거 제발 쓰지 말라고 제가 빌거든요. 제발 쓰지 말라고. 그 몇백 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그걸 탐구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조금 아이가 중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영재고 준비한 친구들이 좀 유리한 거는 영재고 수업 때 신기한 문제가 많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 신기한 문제들을 그냥 자소서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K모 이론 중에서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비례식을 배우는데 그때 가계 이등분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증명해 보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접근성이 쉽다. 그리고 사실은 5월 달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소서를 이미 냈기 때문에 영재고 친구들은 자소서가 반 정도 써 있는 상태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재고를 지원하는 게 왜 우리 아이는 영재고 과고 좀 영재고가 아니라 과고인데 라고 해도 서류를 지원해보면 자소서가 좀 미리 써져 있어요, 어머니. 어머님들께서는 사실은 1단계가 자소서랑 그 다음에 면담 준비가 제일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자소서를 조금 일찍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세종과고 좀 문항이 많아요, 어머니. 이제 인성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인성에 쓸 게 더 없습니다. 진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요. 아이들이 보통 인성을 쓰라고 시키면 일기를 써요. 친구를 도와줘서 너무 행복했다. 모르는 문제 알려줄 때 친구가 100점이 되었다. 뭐 이런 거밖에 이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머님이 써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했던 1번과 4번 문항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어머님들이 써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활동 가끔 이제 옛날에 안 좋은 예시지만 어머님이 했던 봉사활동을 아이 자소서에 같이 했다고 쓰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동아리나 운동한 거 있으면 이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운동하다가 친구랑 싸웠는데 자기의 갈등을 중재했다. 이렇게 써도 되니까요. 1번과 4번은 미리미리 조금 사례를 정해놓으시는 게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작성할 때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인데요. 세종과고 독서 문항이 있습니다, 어머니.
수학, 과학 책을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 과학을 잘한다고 면담 때 자랑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그 다음에 진로 하나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진로가 과학 쪽이면 수학, 과학, 과학 이렇게 쓰라고 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수학 도서 추천 목록이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거 보고 아이들 책을 몇 권 정도 읽혀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3권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된다. 특히 한성가원 지금 2년째 너는 수학 활동이 왜 이렇게 없니? 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예 없어도 한성가원가 독서 문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담 때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성가원 조금 더 심플한데 어머니 4개밖에 없어요. 동일하고요, 어머니. 수학, 과학 분야에서의 탐구 사례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있는데 조금 아까보다 봉사활동이 빠져있죠, 어머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사실은 세종가고랑 한성가고 자소서 문항이 독서 빼고 거의 동일한데요. 한성가고를 쓴 친구가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성장이 돼야 돼요. 모든 사례에 다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커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4번 문항 보면 진로 계획까지 쓰라고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공부할 거니, 어떻게 살아갈 거니, 요거에 대해서 꼭 질문하시고 뭐 30년 후에 너의 모습이 어떨 것 같니, 이런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한성가고가 조금 더 그 카이스트를 원하는 친구들이 한성가고를 조금 소신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학 그 자소서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세종가고는 사실은 정교 회장 친구들, 학교 선생님의 사랑과 예쁨을 잔뜩 받고 동아리 회장 출신, 막 동아리 3개씩 드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세종가고를 좀 많이 리더십 있는 친구들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성가고는 정말 이제 문제만 열심히 푸는 친구들 소신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좀 성향의 차이가 조금 문항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마지막 경기북가고인데요. 경기북가고 살짝 논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꼭 쓰라고 시킵니다. 왜 우리 학교 오고 싶어? 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어머니. 실제로 아까 했던 세종한성은요, 어머니, 수학 800자, 과학 800자로 한 주제를 깊이 있게 써야 되는데 경기북가고는 500자로 조금 주제를 다양하게 쓰라고 지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그리고 융합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 정보까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 친구들 같은 경우 경기북가고 썼을 때 자소서 조금 더 편하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북가고가 사실 재작년부터 살짝 바뀌기 시작한 거는 500자 쓰고 아이들이 조금 컴플레인 했나 봐요. 500자 너무 짧다. 나는 활동한 게 많은데 라고 해서 한 주제를 500자 추가로 써서 한 주제를 1000자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가고는요, 어머니, 한성세종과 다르게 한성세종은 어머니 서류 검증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경기북가고 한 달 내내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기북가고 어머니들 항상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면담 갈 때 내정자가 있다 라는 전 평가를 해요. 왜냐면 한 달 동안 그 아이들 자소서랑 생기고 추천을 다 읽어본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한성세종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읽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류 마감하고 일주일 뒤부터 바로 면담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친구들 다 보지는 못하고 오실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석 면담인데요. 사실은 출석 면담이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일단은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한 분이 앉아 있고요. 아이가 그냥 이런 책상에 앉아서 면접을 보는 거고 굉장히 가까이 앉아요. 옛날 코로나 때는 좀 멀리 앉았었는데요. 요즘엔 좀 가까이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거의 벌벌 떨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별 면담 확인하고 서류 제출하면 면담 시간이 총 30분이에요. 알람이 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수학 15분, 과학 15분 딱 정해놓진 않지만 보통 시간을 보고 체크하신다고 했고, 경기북가고가 이제 왜 서류가 중요하냐면 면담 시간이 훨씬 짧아요. 실제 작년에 17분 컷이었기 때문에 더 짧거든요. 그 수학 선생님 8분밖에 면접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북가는 서류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아이가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확인 정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15분 정도 되면 작년에 한성세종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면접 질문 개수가 수학만 11개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세봤는데 과학도 11개니까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30분 동안 22개인 거예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질문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성진로는 한성가고는 가끔 이제 기분 좋으시면 수학, 과학만 질문하시고 인성진로 질문 안 하세요.
네, 그냥 자소 써 있는 거 읽어보시고 넘어가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수학, 과학 질문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아이들 역량 평가가 되는 질문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의 정의가 뭐야?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하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면접관이 틀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요? 하면 평면에서란 표현이 빠졌잖아. 구도 같은 거리에 있어.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선행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어떻게 면접 질문 나왔기 때문에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돼라고 지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림만 보고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건 왜 이렇게 돼서 이 어떤 이론을 쓰는 걸까라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K모 한 친구들 조금 그런 사고가 크긴 커요. 솔직히 물올이나 이런 한 친구들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의랑 성질의 증명까지 좀 깊이 있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하는 거고, 그게 안 되어 있는 친구들 1, 2월에 연가고 입시 이론 할 때 증명이랑 이론이나 뭐 과거에 나왔던 출제했던 질문들 위주로 짚어주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조기 개강의 의미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2단계 이제 소집 면접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올라왔던 공지사항을 봤는데 어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문제를 7분 만에 말하고 나와야 되는 게 충격적입니다. 거의 래퍼로 나와야 돼요, 어머니.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말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넘으면 그 문제는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딱 들어가면 시계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쭉 읽으면 나오니까 4분밖에 안 지나서 너무 빨리 말한 것 같아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관이 조금 친절하신 경우에는 한 1분 남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니? 하고 7분 알람 울리면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7분이 나가면 밖에서 알람이 울리고 면접관 분께서 밖에서 똑똑히 나오라고 시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 시간이 오전조랑 오후조가 따로 나눠져 있고요. 오전조 친구들은 이제 입실이 8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잠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거의 아이들이 하얗게 질려서 약간 살짝 반송장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자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과거 입시 소집 면접 시즌에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좀 일찍 재우시는 거 좀 추천드리긴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성가고 친구들이 좀 친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애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내일 면접이죠. 저는 합격한 친구들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내일 소집 면접인가 봐요. 교실 청소하고 책상 세팅했어요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시험장 같지 않고 그냥 의자만 띡 하나 놓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2분 앉아 있고 저기 학생이 앉아서 푼 거 그림도 보여드리고 풀이 과정도 물어보고 이렇게 면접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북가고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머니. 경기북가고는 이제 면접 시간이 실제는 20분인데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시간 7분, 탐구력 확인 13분인데 경기북가고가 작년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실제로 실험을 시켰고요. 달의 지름 구하는 실험을 시켰어요. 20분 면접 시간 안에 과학 실험을 시켰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으로 20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또 7분, 13분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학교여서 경기북가고 친구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이게 시험을 봐요. 선생님 입학요강 보셨나요? 그러면 봤는데 올해 좀 바뀌었더라 했더니 저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기북가고 친구들이 이 대치동까지 온다는 거는 입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에요, 어머니. 특히 분당이나 이런 이제 멀리서 오는 친구들, 꽤 노원 이런 데서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조금 더 이제 챙겨주려고 하지만 면접이 워낙 유동적이고 조금 사실은 1단계 통과한 친구들 정도면 거의 이제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잘해요. 못하는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1단계 검증이 조금 잘 되는 경기북가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학인데요, 어머니. 일단은 독서인데요. 독서책을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이 보통 책을 기억을 못할 거 다시 읽어야 될 거예요. 어머니 근데 학기중 되시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3학년 내신 준비하고 선행 뒤따라간다고 되게 허덕허덕 하거든요. 학기중 되면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미리 쓰시고 3학년 1학기 때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루다가 못 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3학년 2학기 생기부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1단계를 통과하려면 3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단계를 이제 합격했다
2단계 볼 응시자가 됐다라고 하면 3학년 2학기 생기부를 추가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1단계에서 통과를 하려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필요한 거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3학년 1학기 생기부까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는 독서까지 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내주시는 게 좋고, 가끔 이제 조금 깐깐징어 같은 선생님들은 독후감 내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빨리 좀 책을 이번 겨울방학 때 3권이라도 읽히셔서 좀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동아리도 3학년 1학기 때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정해준 거 말고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좀 있어 보이는 제목의 동아리로 좀 지어서 야, 과거 갈 사람 해가지고 좀 모아서 한 4-5명 정도 모은 다음에 좀 활동을 해라 라고 좀 추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특히 과학 동아리 하면 좋아해요, 면접관분들께서. 네. 그리고 이제 독서 목록인데, 어머니, 이거는 사실 제가 읽어본 건 아니고요. 생활기록부에 애들이 써 있더라고요, 이런 책들이. 생각보다 수학책을 읽는 친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귀하게 가져온 책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초반에 있는 책들은, 어머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특히 저 박사가 사랑한 수식, 수학에 필요한 순간, 수학의 쓸모는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읽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면접관분들께서 이건 왜 자꾸 책 목록에 있지? 해서 그런지 매번 질문을 해요. 특히나 이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 질문이 나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저 철학책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사실 수학이 필요한 순간에 대한 실생활 사례가 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점선면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책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좀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기류의 수학자 이런 것도 지금 실제 질문이 나왔던 책들이거든요, 한성가고에서. 그래서 좀 앞쪽에 수학 비타민 플러스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어머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면접관들이 알 수밖에 없는 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책들은 사실 선행이랑 아무래도 이렇게 막 대수, 정수, 기하, 조합과 관련 책들인데, 저런 책들은 사실 질문을 한다기보다 저런 영역에 있는 질문들을 퀴즈를 내요. 기하책이 많으면 기하 낸다거나, 너는 미적분 책 써 있으면 넌 미분적분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정도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적분 써 있는 친구들은 미분적분이 뭐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당황해요. 미분적분은 그냥 푸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지수 내린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지, 좀 보완을 어떻게 할지 면접 때 물어보면 당황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나름 단계가 좀 있거든요. 제일 큰 동그라미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소재 정하면 거의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반 정도 끝난 거예요. 소재가 좋으면 글이 쑥 써지는데, 소재가 아이가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이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소재 쓸 때 제가 조금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너무 과한 선행을 요구하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기하와 벡터 써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내가 꿈이 건축학자여서 건축 쪽 쓰겠다는 친구들한테는 제발 말리거든요. 그게 이제 다 벡터 쪽이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아이 수준에 맞는 정확한 주제를 선택하는 이 소재 탐색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작년에 한 좀 심한 친구나 3번 정도 다시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소재만 정해지면은 소재 탐색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학습한 거 있니? 없어? 그리고 영재원 한 거 있니? 없어? 수학 체험장 가본 적 있니? 없어? 이렇게 세특 한번 볼까? 좀 짧네. 이렇게 해서 독서 책 중에 좀 괜찮은 책 있니? 이게 X. 동아리 한 거 없어? 없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까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려가다가 담당 선생님이 배정될 때부터 그냥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신 주제 목록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것 중에서 선택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학생당 담당 선생님이 좀 정해지면 선생님하고 1대1로 아이들이 직접 얼굴 보고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의 성향을 파악한다거나 지금 썼던 주제 혹은 다른 학원 써왔던 주제는 괜찮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주제를 좀 정해가는 게 편이에요. 해서 첨삭 횟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에 정해준 건 3번 정도로 첨삭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3번은 확실하게 첨삭이 최소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했을 때 한 7번 정도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자소서 내용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그때 자소서를 역으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특히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벡터를 써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갖고 와서 기하 벡터 공부를 시킵니다, 어머니.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공부를 시켜요. 거꾸로. 실제로 저희가 9월 달에 8월 말에 서류를 제출하면 9월 면담까지 좀 시간이 좀 있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공부를 시키고 맞춤법 있는지 오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제출한다.
제가 작년에 이제 첨삭을 했던 친구인데요. 일단 전체 문항을 저는 1번이랑 4번 진로랑 인성까지 다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독서 문항까지 점검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적이 조금 이제 아이가 고등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안 되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목록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제가 4번 첨삭한 건데 아이가 써온 거를 다 별로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통 능력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서론은 너무 긴 것 같은데 제가 빨간 색깔 표시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론이랑 내용이랑 그다음 배우고 느낀 점을 분류를 해놓은 건데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론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강조해야 될 부분 좀 더 길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첨삭을 드렸고요. 그걸 하고 이제 아버님한테 보내드리면 이제 아버님이 또 다시 썼는데 아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 오면 다시 아이랑 얘기해보고 해서 맞춤법 확인했는데 아버님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상한 부분 있으면 수정본 다시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본 제출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석 면담 대비는요, 어머니.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특강이 있어요. 면접 특강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랑 생기부에 관련된 각각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 면접 보는 선생님이 이제 혜경 팀장님이셔서 팀장님께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고 이렇게 미주 번호가 달려 있는 것들은 뒤에 해설지가 있는 문항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 특기 사항 같은 생기부에서는 질병 지각이 좀 많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오면 이렇게 병원 자주 못 갈 텐데 허허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질병 지각이 많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독감과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였다. 라고 말씀드리게 애들 준비를 시키고요. 저희가 어차피 출석 면담 기출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책이 배부될 거기 때문에 그 질문들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경 지식을 늘린다는 거는 경시 이론 및 증명인데 사실 해론의 증명 이런 걸 물어봐요, 어머니. 근데 해론의 증명을 해론의 공식은 다 알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이들한테 해론이 뭐야? 해론의 공식 알아? 하면 다 알지. 넓이 구하는 거잖아. 할 건데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수학 대수 있죠, 어머니. 그 수학 원 선행한 친구들은 해론의 공식은 풀 줄 아는데 증명은 사실은 실력 정석까지 보지 않으면 증명을 할 줄 몰라요. 센 정도 본 친구는 모를 거예요, 사실 증명을.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 면접 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이제 시간 좀 있을 때 겨울방학 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서 목록이 있으니까 책 한번 읽혀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 특강을 이제 저희가 좀 시즌별로 일요일도 열고 토요일도 열거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틀린 거는 빨간 색깔 표시해서 드렸고요. 맞은 거 같은 경우 검정색을 보내드려서 요 시기에 따라서 9월 8일이면 완전 면접 직전이거든요, 어머니. 요때는 실제로 아이들 면접 보고 왔던 것들 질문 위주로. 실제 어머니 찍어가시면 요 정도 수준으로 면접 때 질문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 복기본도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 보고 온 면접 질문도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집 면접인데 어머니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 2단계는 조금 더 심플해요. 문제 잘 풀면 됩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2019년부터 지금 한성세종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년도부터는 창의 융합 문제였어요, 어머니. 문항 제목이 창의 융합이어서 되게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알고리즘도 나오고 수학, 과학이 묘하게 섞여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2019년부터는 수학이랑 과학 문항이 확실하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북가고는 최근 3년 동안 수학, 과학 문제 분리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기북가고는 인성문항이 나오지 않고 세종한성은 인성문항이 추가되는 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인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학만 갖고 온 경우인데 단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학기 내용이 많죠. 왜냐하면 2학기가 기하랑 조합이어서 그래요. 1학기에 나오는 대수정수 파트가 사실은 크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연산 과정에 필요한 거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기하랑 확률 얘기하시면 아차 싶을 거예요. 제일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쪽 파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의 이제 초반에 있는 거 빼고는 최근 기출을 보시면 거의 이제 2학기 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 이 파트가 올해도 똑같았거든요. 이거 이제 최근에 보고 온 친구들 거 이제 시험지를 복귀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하랑 오른쪽에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3학년 2학기 통계 문항이 6개년 뒤에 처음 나왔거든요. 사실 이쪽 파트가 아이들이 제일 최근에 내신 봤던 파트인데 어머님께서 이제 학원 많이 번외봐서 아시겠지만 2학기 파트를 꼼꼼하게 하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특히 통계는
고등학교 1학년 선행 나가야 된다고 스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거를 완전 뒤통수를 때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행 위주로 그냥 후루룩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시험 못 봤어요.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통계 안 나온다며요.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오는 문항은 없다. 꼼꼼하게 중등을 다 다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과서에 있지 않죠. 교과서 외에 있는 창의 문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종이접기는 옛날 영재고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기 때문에 종이접기 작도라고 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아예 영재고 때 수업 때 수업하거든요. 그런 파트들을 조금 공부하는 것이 영가고 입시 이론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접기는 여기 앞에 꼼꼼하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종이접기 한번 나왔었어요. 2021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을 이제 학교 교과 외에 더 아이들이 심화 공부를 했는지를 점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났다 합동이랑 종이접기 작도 관련된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대표과가 3포도이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교재 점검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일 심플하게 A급 A스텝으로 다시 풀려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문제집이 좀 무겁다라고 하면 그냥 최상위 풀리려고 시키거든요. 왜냐면 최상위 수학 보시면 뒤에 경시의 이론 이용되는 도형해가지고 파트가 또 보라색깔 페이지로 따로 있어요, 어머니. 이번에 책도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그 정도로 한번 훅 훑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어머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과학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과학부 임주혁입니다. 과학고 입시 과학 파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과학고 입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앞에서 보이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과학 수업이 어떤 이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보다 개강을 한 2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합격률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이제 어느 단계 정도까지 도달을 했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실패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아까 경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경시나 선행 자체가 꼭 필수는 아니지만 한 달 내지 2달 정도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합격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기본기라고 해서 중등, 심화 그리고 좀 고등 범위까지 아우르는 그 중에 이제 교집합되는 영역들을 1월, 2월에 이제 입시 기본기 물리, 입시 기본기 화학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한 학생들이 이제 중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훨씬 키워드가 정확하고 이제 설명에도 더 개연성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강을 좀 앞당긴 것에 대해서 우선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이제 챕터 1은 과학 수업의 목표를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2번째와 3번째는 왜 이제 아카로드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내부 시스템을 인테리어라고 하고 이제 외부 시스템을 익스테리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저희가 본 아카로드 시스템의 장점과 그게 이제 외부적인 시스템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 수업의 목표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학 수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 크게 3가지예요. 메타인지와 정확한 키워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는 사실 요즘 과학고 대비뿐만 아니라 어느 학원을 가든 어떤 교육과정에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본인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알아야
어떤 입시라는 것에 되게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 방금 설명 들으셨겠지만 모든 과학고 입시의 평가는 구술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구술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문제를 풀더라도 그걸 이제 들어가서 면접관들에게 설명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면접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휘력이나 표현력에 앞서서 정확한 키워드를 사용하느냐 혹은 애매한 워딩을 쓰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쪽에 아카로드 시스템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저희가 구술평가 역량 강화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 합격까지 하려면 결국 소집 면접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소집 면접이라고 하면 요새 이제 난이도가 많이 쉬워지긴 했지만 결국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난이도가 쉬워졌는데도 변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더라도 정교하게 푸는 애들이 있고 조금 풀이 과정에서 아쉬운 친구들이 있다는 뜻이고 또 그거를 이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 이런 것들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메타인지는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학생들이 흔히 안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아는 거 이제 내가 이해가 잘 되면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면접 때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지식들을 재구성하고 조직화해서 구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은 글로 적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기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타인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라는 분석은 저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확한 키워드입니다. 명료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배경 지식과 어휘력을 둘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면접 때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어떤 워딩, 어떤 텍스트는 5개념의 소지가 있다. 5개념의 소지가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엔 최악의 평가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공부가 덜 돼 있다라는 평가보다 잘못 알고 있다 라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아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정확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세한 지배적인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표현이 도미넌트에서 나왔어요. AAN 효과가 알파, 뭔가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 베타,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알파 효과가 베타 효과보다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원래 어떤 원서에 기록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교육 과정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어휘와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A, 알파, B 이런 것들은 정확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요. 도미넌트하다,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휘력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완성은 온도 상승에 의한 열운동이 자유전자 밀도 증가보다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비저항이 나아진다. 제가 이런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아직 이제 열 몇 살인데 저 정도까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네, 스텝을 충분히 세심하게 밟은 친구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완성을 하는 게 어떤 수업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 해결 능력인데 요새 과학고 입시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기존에는 계산 의존적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설명하고 비교하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정성적 해석과 정량적 분석이 둘 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정량적 분석은 대소비교 정도는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뭐보다 더 주요한 효과이냐, 뭐가 뭐보다 더 크게 일어나느냐, 뭐가 뭐보다 더 많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마다 유형별 풀이를 하면서 파악을 하다 보면 어떤 테마나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게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 파악은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출제자가 뭘 확인하려고 이 문제를 냈을까를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계산 비중이 줄긴 했지만 대소 비교를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계산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계산이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수업 자료 중에 하나예요. 제시문이 굉장히 길죠. 제시문 2는 열 전달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시문 3은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뭔가 에너지와 열 관련한 문제고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특징이 있고
자연 현상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제시문을 보고 주제, 핵심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이거는 이제 역학 교재 중에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과정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어머님들 중에서는 이제 자녀분이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가 일절 안 돼 있는데 이제 과학고 입시가 가능할까요? 사실 중등과학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과학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하거나 어떤 시험 문제를 내거나 할 때 하는 얘기들이 항상 중등과학 지식으로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자고 해요. 그럼에도 제가 고등과학 챕터를 띄워놓은 것은 연계되는 단원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고등과학에서 필요한 키워드나 필요한 어휘를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고등과학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선행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등과학 중에 고등과학과 교집합되는 영역들을 일부 배우게 된다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중등과학에 나오는 단원들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단원마다 어떤 교집합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로드맵이요. 1월부터 7월까지는 저희가 과학적 도구 준비, 해결 전략 확립이라는 기본 다지기를 하는 과정이고, 출석 먼저 파이널부터는 이제 자소서 준비와 출석 면담 대비를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보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스텝을 밟게 되는지를 한번 자료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소집 면접 대비는 이제 기출 실전 문제 풀이고 구술평가 준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런 최종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좀 내부에서 본 아카로드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재 연구와 수업 개발, 교육 사업에도 이제 R&D가 늘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사 간의 의견 교환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건 요새 가장 중요한 트렌드 같은 건데 융합 문제들이 항상 나와요.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지는데 변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제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가져오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뭐 물리와 화학, 물리와 지학, 화학과 생물과 지학 이렇게 이제 융합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융합 역량 강화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포커스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라포 형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조금 장점이 있다면 선생님들 간의 대화가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어떤 수업 내적인 거든 학생 관리적인 거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출제 동향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강사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문제나 해설을 보완을 하는 과정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피곤한 건데 거의 매해마다 교재를 리뉴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출제 트렌드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류들을 늘 이제 수정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거의 매해마다 시즌별로 교재 작업을 굉장히 빡빡하게 하시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요 몇 달 사이에 한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한 카톡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얼마나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수업 얘기와 학생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들이랑 한 카톡들도 있고 수학 선생님들께서 역학 문제로 나왔지만 수학적인 부등식이 들어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를 이제 물어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한 게 있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광학 문제로 나왔지만 제가 아는 기하학으로 문제를 풀면 선행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서 선생님께 이제 이걸 중등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중등 과정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정도를 사용을 하면
선행해서 쓰지 않는 풀이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의견 교환이 아카로드의 조금 메이저한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간의 소통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발전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요 두 개는 저희 생물 선생님이 안구에 대해서 상 과정에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물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한 카톡인데 굉장히 원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생물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물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업의 완성도가 훨씬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은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이랑 한 카톡 캡처인데 사실 타 학원에서 어떤 해설을 올린 것 중에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있어서 카톡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작은 구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되게 예민하게, 예민하게 이제 오개념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 좀 아카로드의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본. 그리고 융합 역량 강화입니다. 아까 제가 안구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물리 문제, 교재 중에 있는 융합형 문제예요. 어떤 안구의 기본 구조와 상이 어디에 맺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중등 과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올해 가을에 진행한 융합과학 수업에서 쓴 자료입니다. 제논의 역설이라는 수학에서 쓰는 역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파해를 할 것인가. 파해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파해법은 제가 알고 있는 파해법만 해도 7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제 제시문을 무한소수에 대한 것으로 줬을 때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작성해놨고 그것과 차이가 있으면 만점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교재를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선생님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융합 관련한 수업도 편찬이 훨씬 수월하고 실제로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포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사실 라포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다가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알려주셔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떤 사람 간의 이제 심리적 신뢰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근감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카로드 과학, 수학 이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학생들이 소화하기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되게 밀접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과학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수학 선생님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뭐 수업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좀 도움을 이제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내부에서 본 이제 아카로드의 장점 중 3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라포란 단어를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라포란 단어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나이스한 라포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시스템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학생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타 학원과 차별될 수 있는 요소들은 클리닉과 주간 테스트, 그리고 이제 자소서와 면접 컨설팅,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상위에 있는 퀄리티를 하이엔드라고 하죠. 모의고사가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요 몇 년 전부터 물리 시험 때 이제 사용했던 주간 테스트 파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위는 개념 확인 문제라고 해서 40점 만점의 테스트로 나갑니다. 보시면 빈칸 치워넣기나 이제 참거짓을 판별하거나 굉장히 단답형 의 문제가 나갑니다. 저희가 이거를 원래 기존에 한 3년 전만 해도 문제풀이로만 학생들 평가가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풀어도 키워드를 놓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질문들을 100점 만점에 40점 만점으로 넣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밑에 있는 실력 확인 문제는 문제풀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는 키워드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점수를 보면 이 학생이 개념이나 원리는 확실하게 습득을 했지만
문제풀이 응용력이 약하다. 혹은 문제는 잘 풀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식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물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화학에서도 이런 형태로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이제 입반을 하게 되면 매주 물리와 화학에 대해서 과학 클리닉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형태의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어머님께서도 테스트 결과나 이런 걸 확인을 하셨을 때 아, 얘가 2단원에서 문제풀이가 약하구나. 얘가 2단원에서 복습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구나를 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앞에 30분 정도 보고 나면 이제 뒤에 1시간 정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본인들이 약간 숙제를 하다가 답답해서 그런지 질의응답이 습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도 아카로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랑 면접 컨설팅은 앞에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학생이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 몇 개의 테마를 던져주고 거기서 학생이 골라서 살을 붙이게끔 도와줍니다. 이건 정말 예상되는 역경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어떤 연구직에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원이나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를 만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쓰라고 한 자소서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조금 단면을 볼 수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잘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같은 문장이어도 와닿는 게 훨씬 다르게끔 조금 확장을 해서 써주게끔 이제 도와줍니다. 저희가 절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써주진 않아요. 학생이 뭔가를 써와야 거기서 학생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보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바꿔보면 조금 더 와닿는 게 있으니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면 학생이 2차, 3차로 본인 자소서를 수정을 해오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과정이 저는 학생 본연에서 나오는 어떤 좀 더 진실한 자소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제 좀 엄격하고 좀 보수적인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었을 때 혹시나 오류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발견해서 수정 혹은 삭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 자소서를 보면 난 이렇게 썼지만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5개념의 소지가 있는 걱정, 위험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시로 좀 보여드렸고요. 이 왼쪽 거는 출석 면담을 위해서 학생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질문지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위의 절반은 학생 자소서에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 밑에 절반은 학생 생기부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 자소서를 면접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일일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과 과정도 생기부도 한번 살펴보신 후에 굉장히 상세하게 질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있는 질문들을 시간 내에 다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질문지를 집으로 들고 가서 받아가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면접 준비가 꼼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데 이 친구들은 다행히 다 합격을 한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면접 과정도 녹화를 해서 학생들 지금 보시면 조금 손짓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런 것도 본인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살펴봤을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놓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면접과 자소서 지도를 해주고 있다. 아마 제가 모든 학원을 알진 못하지만 여기만큼 이렇게 몰입해서 해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문제 적중,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설 퀄리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재작년 시험에 나온 이제 문제입니다. 과학 문제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바이메탈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쓰는 수업 자료에 사실 거의 똑같은 그림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연습을 한 학생들은 들어가서 설명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 교재를 썼던 친구들 중엔 저 문제를 틀린 학생은 못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 조금 자랑을 하려고 넣은 거고요. 요건 이제 올해 출제가 됐던 창의사고 2번 문항인데 세종안성 이제 올해 복기본입니다. 실제로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화학 선생님이 출제가 됐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모의고사에 출제를 해주셨더라고요. 왼쪽보다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긴 한데 소금과 후추를 분리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관건이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냈던 모의고사는 훨씬 더 많은 혼합물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들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창의사고 2번 꼬리문제 1번 2번에 해당하는 해설입니다. 제가 원래는 사실 다른 학원이나 이제 다른 데서 올려준 해설지도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배점은 어떻게 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답에는 몇 가지 후보가 있고 어떤 경우에 감점이 있을 수 있는지까지 포함을 해서 해설을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로쌤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구나, 어떤 해설이나 이런 거에서도 퀄리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험 중에 창의사고 3번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출제됐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예 이제 포화 수증기랑 곡선을 주고 그리고 구름이 어떤 경우에 안개가 어떤 경우에 잘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저희는 포화 수증기랑 곡선을 표 형태로 주고 왼쪽에 어떤 다른 시나 가사들에서 따온 융합형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증기가 연결되는지 계산까지 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제 과목은 아니지만 지구과학 선생님의 역량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이 굉장히 길고 상세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은 말했고 어떤 부분은 말하지 않았냐를 학생들이 본인이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개수 이상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해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요소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브로셔 받으셨을 텐데 브로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간 쿼리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수학은 이제 입시 과정과 선행 과정 이렇게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입시 과정은 3월부터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학 선생님께 구체적인 좀 문의를 해봐야지 저도 확실해질 것 같고 밑에 물리와 화학은 지금 시작하는 반이 이제 7월까지 쭉 갑니다. 입시 밀리 기본기, 입시 화학 기본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과 고등 중에 교집합되는 영역 중에 이제 미리 조금 갖춰 놓으면 좋은 역량들, 표현법이라든지 수식 전개라든지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운동방정식 같은 게 있겠네요. 운동방정식, 역학적 보조, 에너지 보조는 어느 경우에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기를 1, 2월에 다지고 3월, 7월부터 중등 기본과 심화를 들어갑니다. 아까 단원을 한번 보여드렸지만 학생들이나 어머님들 중에서 중등과학을 조금 그 과학은 되게 라이트한 내용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심화로 들어가면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들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7월까지 이제 스텝을 밟게 되고요. 화학과 이제 생지도 현재 1월, 2월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반들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사실 원서 쓰고 면접 보고 이러느라 바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개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이보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이제 면접 대비를 위한 스텝을 8월부터는 수학과 과학 공통적으로 밟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